당신은 은퇴 후 배우자와 하루 중 얼마나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밥상 앞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시간이 진짜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많은 은퇴 부부들이 말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대화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부가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 그 안에는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생활 패턴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부부 10상 중 8상이 걸어가는 그 길, 은퇴 후 부부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명호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입니다. 남편 김 씨는 2년 전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평생 집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웃으며 퇴직을 맞이했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고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숨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싸움이 되고 싸움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은퇴 스트레스의 1순위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은퇴 전엔 각자 일터와 사회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불만이 쌓일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낯설 만큼 가까워진 이 시간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3세 이정아 씨 부부는 다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며 집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남편은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아내는 이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바람이 엇갈리면서 함께 사는 집이 아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혼자 요가를 다니고 남편은 지역 커뮤니티에 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씨는 같이 있는데 외롭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공존 속의 고립이 은퇴 부부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구조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귀가하는 리듬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하루의 중심이 사라지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리듬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남편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내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부터 TV 채널 선택까지 사소한 일들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같이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지만 많은 부부는 이를 간과합니다. 그 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고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역할 상실의 위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아내는 가정 내 중심이었던 위치가 흔들립니다. 남편은 이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까를 고민하고 아내는 왜 내 일상에 남편이 침범하느냐고 느낍니다. 두 사람 모두 상실감을 겪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남편은 무기력과 분노로 나타나고 아내는 냉소와 회피로 반응합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갈등의 뿌리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경제적 의사 결정입니다. 은퇴 후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누가 돈을 관리할지 어디에 쓸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특히 남편이 관리하던 돈을 아내가 맡게 되면서 주도권이 바뀌는 경우 심리적 불안이 커집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는 생각이 생기고 아내는 이제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감정의 문제로 번지고 감정의 골은 생활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늘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런 길을 그대로 걷는 건 아닙니다. 전남 순천의 70대 부부 박노식 씨와 아내 최은희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가 각자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일하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오늘은 당신이 밭일, 나는 반찬 만들기라고 역할을 나눈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일상의 분리가 서로를 살린 셈입니다. 이 부부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80%의 부부처럼 무너지는 대신 20%의 부부처럼 다시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하루를 개인의 루틴이 아닌 부부의 루틴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거나 식사 후 10분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작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감추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재정회의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제 가장의 역할보다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져야 하고 아내는 관리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남편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역시 부부 관계의 숨통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와 존중이야말로 장기 결혼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부부 생활은 함께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다투고 다시 이해하면서 두 번째 결혼을 시작하는 과정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프로젝트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됩니다. 그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부 관계는 지금 어떤 장면에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대화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퇴 부부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의 병목이다. 은퇴라는 사건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일상의 구조, 역할의 정의, 관계의 균형이 한꺼번에 바뀌는 전환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그 변화를 심리적 준비 없이 맞이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평생의 노동을 끝내며 이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내는 이미 집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수십 년간의 리듬을 만들어 왔다. 그 안에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면 집의 질서가 흔들린다. 남편은 자신이 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 그 공간은 이미 자신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 간극이 갈등의 시작이다. 가장 흔한 패턴은 잔소리와 침묵이다. 남편은 시간의 여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집안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아내의 사소한 일상에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리듬이 깨지는 걸 견디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내 일상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한다. 이렇게 말의 전쟁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서로의 말이 끊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방어라 부른다. 감정의 폭발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회피이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두 번째 병목은 경제적 주도권의 변화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은 배당금이나 임대 수입 등으로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더라도 예전처럼 마음껏 소비할 수는 없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금전 감각을 맞추지 못하면 불신이 쌓인다. 남편은 내가 번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제라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느낀다. 돈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자존감의 상징이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관계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남편이 경제권을 넘기면서 가장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감내했던 수고가 이제야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주도권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권력 이동은 부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시간의 재배치 문제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시간은 조직이 관리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의 구조가 사라진다. 대부분의 부부가 말한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시간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갇힌 공간 안에서 고여버린다. 이 고여있는 시간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마주하게 되고 오랫동안 덮어둔 감정이 떠오른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만큼 불화의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그 시간표는 부부가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이 존중되는 형태여야 한다. 오전은 각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하는 식으로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돼야 한다. 이 거리감이 바로 관계를 지속시키는 숨통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다. 남편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떨어져 나간다. 회식, 회의, 출장 같은 일상의 사회활동이 사라지면 남는 건 집뿐이다. 문제는 이때 부부가 서로의 유일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 의존이 부담스럽다. 결국 두 사람 다 외로워진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부부 관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외부 활동을 유지하는 부부는 훨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 봉사 모임,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한다. 부부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만 기대지 않을 때 더 오래 간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은퇴를 하나의 재설계 프로젝트로 바라봐야 한다.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더라도 서로의 말투나 표현은 바뀌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 대신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로 바꾸는 작은 언어의 차이가 분위기를 바꾼다. 두 번째는 공유의 시간과 분리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하고 개인의 시간은 존중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계부를 함께 쓰고 재정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면 신뢰가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목적을 함께 세워야 한다. 단순히 버티는 노년이 아니라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관계는 생기를 되찾는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돈도 건강도 아닌 공동의 목표다. 텃밭을 가꾸든 여행을 하든 혹은 손주 돌봄이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든 우리의 일을 공유하는 부부일수록 오래 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유된 의미라 부른다. 그것이 있는 부부는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따로 고립되지 않는다. 결국 은퇴 부부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단계다. 피할 수는 없지만 다르게 맞이할 수는 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된다. 전문가들은 은퇴는 제2의 결혼식이라고 표현한다. 서로가 다시 상대를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새로 익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퇴 후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시기는 인생의 남은 절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배우자는 이제 경쟁자도 간섭자도 아닌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다. 서로를 다시 존중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때 그 관계는 과거보다 더 깊어진다. 결국 은퇴 부부의 현실을 바꾸는 힘은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 있다. 하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인정이 관계를 지탱한다. 우리는 종종 오래 함께한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말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80%의 부부가 걷는 길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두 번째 장을 여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대화와 존중이라는 단순한 진실 속에 있다.